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지 강좌 데이터 통신 부분입니다. 요약지 강좌로서 우리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입니다. 먼저 랜 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자, 랜 카드가 이렇게 컴퓨터 본체마다 꽂혀져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랜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인데, 허브는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랜선을 여기다가 다 꽂아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미 허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미 허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컴퓨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바깥에 랜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깥의 선은 하나고 이 선 하나를 이렇게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속도를 각각의 컴퓨터가 나눠간다. 전체의 대역폭을 분할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증가할수록 인터넷에 연결되는 속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역폭을 분할하지 않는 고 이제 그대로 속도를 각각의 컴퓨터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스위치 마찬가지입니다. 단말기 수에 따른 대역폭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허브는 더미 허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부산에서 그거를 듣지는 못하죠. 중간중간 리피터라는 걸 둬서 소리가 낮아지는 지점에 이렇게 소리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리피터 수는 4개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자,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최적의 경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부에 랜이 연결이 되고 그 2층에 있는 랜과 3층에 있는 랜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내부의 네트워크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토콜을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브릿지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게이트웨이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터넷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고 허브로서 연결이 되고 또 허브로서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허브와 허브를 누가 연결을 해요? 브릿지가 연결을 한다. 그래서 이 브릿지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여기는 내부지만 여기는 외부가 되어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을 해줄 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통신 프로토콜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 전달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지켜서 보내자라는 게 이제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은 이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SC, SDLC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OSI 참조 모델을 제정을 했고 지금의 TCP/IP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SDLC가 있는데 이거를 발전시켜서 HDLC라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LAP라는 프로토콜, 또 LAPB라는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통신의 기본 요소입니다. 통신할 때 지켜야 될 약속, 이 프로토콜이라고 있죠. 규약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기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이 되는데 구문이다라는 것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미다라는 것은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지? 동기는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흐름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타이밍이다 그러면 시간에 관련된 거, 통신 속도는 어떻게 하지?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통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이제 프로토콜을 계층화할 거예요. OSI 참조 모델은 우리가 7계층으로 나눴죠. 또 인터넷 계층은 또 4계층으로 나눴고, 이렇게 왜 나누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100명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을 나눠가지고 계층화하면은 일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겠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기종과는 호환성이 쉽다. 그죠? 네, 모듈화 나눴기 때문에 전체 설계가 쉽다. 한 계층을 수정할 때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OSI 참조 모델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전송 방식이 있고 바이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바이트 방식 DDCM이 있고요. 비트 방식에 HDLC, SDLC, LLPB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이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HDLC하고 BSC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OSI 참조 모델입니다. 네, 7계층으로 나눴고요. 이거는 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물, 대내, 전세, 표, 7개의 계층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응용 계층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 전자우편이라든지 표현 계층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압축한다라는 거, 코드 변환한다는 거. 세션 계층에서는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직접 땅을 파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세상,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 이거는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의 종단이 되고 이게 하나의 종단이 된다. 그래서 종단 간에 연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여기에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최단 경로 설정. 라우터 하면 최단 경로 설정이죠.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라는 장비가 필요한 게 데이터 링크 계층.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데 인접 노드가 이것과 이거를 구분해 주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컴퓨터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세상으로 가는 이게 종단이었고 인접 노드가는 이제 내부의 컴퓨터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리계층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 허브와 리피터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랜카드를 구축을 하는 랜을 구축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각각의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응용 계층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곳이 응용 계층이다 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하나요? HTTP 웹 서비스를 받죠. 텔레 원격 접속, FTP 파일 송수신, SMTP 메일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전송 계층에서 TCP,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그 다음에 UDP가 있고요. ICMP, IGMP, ARP 등이 모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HDLC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고요. RS232C, X21, V24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우리가 X2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25는
DTE와 DCE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A에서 B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단말기가 있었죠. 이 단말기가 DTE가 되는 겁니다. 자, 통신 회선을 통해서 통신 회선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호 변환 장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DCE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DTE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요. 자, 얘는 ITU-T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연결형 프로토콜이고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계층 구조는 물리, 프레임, 패킷 계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 계층이다 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접속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계층이다, 링크 계층이다. 자, OSI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전송 제어를 위해서 LAPB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진행을 합니다. 패킷 계층입니다. 패킷 계층은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홀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하고 홀을 해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25의 3개의 계층 종류 정도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거의 모든 정보가 있는 정보의 바다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제 보통 인터넷의 메인이 되는 그런 기관망을 일컫는 용어로 이제 백본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계층 구조는 우리가 OSI 7계층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4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의 물리와 데이터 링크를 우리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리고 세션부터 응용을 우리가 응용 계층이다 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프로토콜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RP가 있는데 ARP는 여러분이 IP 주소를 맥주 먹고 싶다라고 했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 예쁘게 쓴다면 맥 주소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기억하기 쉽게. 반대로 하는 게 RARP다라는 거고, ICMP가 있습니다. ICMP는 이게 IP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IGMP가 있는데 멀티캐스트, 여기 그룹입니다. 얘가 멀티캐스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TCP/IP 중요하죠. 네, TCP/IP는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라는 거,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군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헤더에는 순서 제어를 위한 긴급 포인트와 순서 번호와 오류 제어를 위한 체크성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에러 제어를 하는 거고요. TCP 포트 번호가 있는데 길 번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FTP는 20번을 쓰고요. 또 FTP 서비스는 21번, 텔넷 23번, SMTP, 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25번, 웹 서비스 80번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자, IP 프로토콜입니다. IP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게 비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연결형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바쁘게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UDP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가는, 던져놓고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TCP하고 여러분 구분해 줘가지고 TCP, IP, UDP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고요. SNMP에서 이 N이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 다음에 TFTP, FTP가 파일 송수신이었죠. 네, FTP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가 있고 DHCP가 있고 웹 서버가 있고 DNS가 있는데 용어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프록시 서버다 그러면 A에서 이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프록시 서버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뭐 좀 찾아와 그럼 이게 서버라 그러면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본인도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대리인이다 라는 뜻이고요. DHCP다 라는 것은 이제 D자가 들어가면 동적이다 라는 겁니다. 동적으로 IP 주소를 이제 할당해 주는 거고요. 웹 서버다 라고 하면 이제 웹을 제공하기 위한 서버다 라는 거고 DNS다 라고 한다면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바꿔주거나 또는 IP를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이제 도메인 네임이 있고 이제 IP 주소가 있고요.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많이 쓰는 거죠. www.naver.com 이렇게 쓰는 거고 IP 주소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또 IP 버전 4와 IP 버전 6으로 나누어집니다. IP 버전 4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는 우리가 8비트, 8비트로 8비트짜리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죠? 32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각각은 10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숫자 사이는 점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숫자 쓰고 점 쓰고 숫자 쓰고 점 쓰고 숫자 쓰고 점 쓰고 숫자 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가지 유니, 브로드, 멀티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IP 버전 4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할당 범위가 되죠. 얘는 특이하게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A, B, C고 C 클래스가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C 클래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8승까지 각각은 2의 8승 해가지고 이 점 이렇게 점 할 때 여기가 0에서부터 255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A 클래스는 이 첫 번째 이 주소가 126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0에서부터 127까지가 되는데 0과 127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0에서 127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부터 12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91까지가 B 클래스, 223까지가 C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얘는 255, 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가 돼요. 하나당 8비트니까 3개니까 2에 38에 24씩이 되는데 맨 앞에 0인 것과 맨 뒤에 1인 것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빼기 2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들이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주소라고 있습니다. 사설 주소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네, 개인 기업인데 기업이 직접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인터넷에 이제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들을 위해서 사설로 쓰기 위해서 주소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주소로 이제 해당되는 것은 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0인 것, 12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부분이 모두 0인 것은 대표 그룹 주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모두가 1인 것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자, IP 버전 6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IP 버전 6이다 그러면 16진수로 표현을 해주고요. 몇 비트로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28비트가 되죠. 그래서 2의 128승까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유니, 멀티, 애니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자, 보안에 관련된 것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거고, 이건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16진수 표현법을 쓰고 있고, 사이사이가 뭐로 구분되어 있어요?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숫자가 길다 보니까 0을 연속된 0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모두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략이죠. 그런데 이 0을 없애는 부분은 이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있고 남은 총 몇 군데요? 8부분이다 그랬죠. 16비트가 8자리.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있고, 네, 또 숫자들이 있고, 네, 숫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또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부분, 여기만 이 하나, 둘, 셋, 넷, 5부분만 빼고 남은 부분이니까 얘는 세 부분이 모두 0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또 0을 생략해 버리면 이게 이제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번만 연속된 0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P 버전 6을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IP 버전 4와 IP 버전 6이 모두 이렇게 통신이 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듀얼이다 그러면 두 개 모두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말을 하고 있고요. 터널링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IP 버전 4의 터널인데 거기에 IP 버전 6이 별도로 네,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주소 변환입니다. 네, 서로 IP 버전 4를 IP 버전 6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팅 모드에는 우리가 이제 있는데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얘가 이제 버전 6, IP 버전 6에서 사용되는 거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제 멀티캐스트가 IP 버전 4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1대1로 통신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브로드캐스트는 다 뿌려주는 거죠.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다 뿌려주는 겁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이제 인터럽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걸 봐야지 돼요. 내 건가? 아니네? 그럼 걔를 버리고 작업하는 거죠. 이 일이 많으면 어떠세요? 네, 본인이 본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자꾸만 방문객들이 와요. 이제 뭐 카드 좀 만드세요. 뭐 이것 좀 가입하세요. 그러면 사무실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IP 버전 6에서는 빠졌습니다.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그룹시킬 수 있어요. 여러 만 명이 있다 그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룹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니캐스트는 가장 가까운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